이번 시간에는 RNN과 LSTM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이기창이라고 합니다. 목차는 RNN과 LSTM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 단위 모델과 이미지 캡션을 다는 그 모델을 실험으로 튜토리얼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NN은 히든노드가 다이렉티드 사이클을 형성하는 인공신경망의 한 종류인데요. 지금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음성이나 문자 같이 순차적으로 등장하는 데이터 처리에 적합합니다. 여기 아래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그 인풋 길이의 관계가 없이 유연하게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출력도 그 길이의 관계가 없이 유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진을 넣어서 사진 설명들을 그러니까 단어들의 연쇄로 출력을 만들어내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도 있고 단어 여러 개를 넣어서 그것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를 나타내는 어떤 스코어 값 그러니까 감성 점수를 만들어낼 수도 있으며 한국어 단어들을 여러 개 넣어서 영어 단어들로 출력을 하는 번역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RNN은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나타내면 이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일단 T 시점의 인풋을 히든 노드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는 직전 단계에서 들어오는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이렇게 보내서 T 시점에 아웃풋을 출력해내는 구조입니다. 이 오른쪽에 수식을 보면 더 알기가 쉬우실 텐데요. 일단 T 시점의 인풋, 직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받아서 그것들을 전부 다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씌워서 그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는 구조이고요. 출력값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를 이렇게 해놓은 부분들이 있는데 이 파란색은 이 파란색 WHY는 H에서 Y로 보내주는 웨이트들의 매트릭스이고요. 마찬가지로 WHH는 여기 직전 시점의 T-1 시점의 H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에서 현재 히든 스테이트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매트릭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WXH라는 매트릭스는 X에서 H로 만들어주는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BH라고 적어 있는 부분들은 바이어스 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CS231의 카파시 선생님께서 만드신 예제를 갖고 와봤는데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좀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HELLO 라는 이제 이 단어를 그 글자 단위로 학습시켜서
HELL까지 입력을 받으면 네트워크가 O를 출력할 수 있게끔 만드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인풋을 지금 현재 모든 단어가 HELLO 같은 경우에는 글자 단위로 하면은 HELO 네 글자가 있는데요. 이거를 원핫 인코딩을 시행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풋을 H를 넣으면 그 다음 정답은 2가 되겠죠. 또 2를 넣고 그 다음 글자 L을 맞추게 됩니다. 그 다음 L을 넣어서 또 L을 맞추게 되고 L을 넣어서 O가 출력되게끔 하는 게 이 네트워크 구조의 목표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 직전 슬라이드에서 WXH는 X에서 H로 보내는 매트릭스이고요. WHH는 H에서 또다시 H로 보내는, 그러니까 직전 히든 스테이트에서 현재 히든 스테이트로 만들어주는 매트릭스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WHY는 이 H에서 Y로 만들어주는 매트릭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는 어떻게 정답을 학습하게 될까요? 그 힌트는 여기 녹색 글자 숫자들로 표시된 것들로 유추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그 2는 이렇게 원활 인코딩을 하면은 정답에 있는 인덱스 값이 두 번째 정답, 그러니까 두 번째 값이만 1이고 나머지는 0인 x로 바뀌고, 그러니까 0인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2.2,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 인덱스만 보시면, 이거랑 비교해 보시면 정답 인덱스는 두 번째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1.0, 2.2, -3, 4.1 중에 가장 높은 값을 지니는 인덱스가 실제 정답 인덱스랑 일치가 되도록 학습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출력한 것이 1, 2.2, -3, 4.1인데 여기서 제일 높은 게 4.1, 즉 5에 해당하는, 5는 지금 우리가 인코딩을 어떻게 했었냐면은 0, 0, 0, 1 이렇게 해서 네 번째 요소가 1이죠. 근데 지금 이 출력된 부분만 자세히 보시면 4.1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모델은 이 H 다음에 예측한 글자가 5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틀렸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을 낮추고 정답에 해당하는 부분을 높이고 나머지 요소들도 마찬가지로 파인 튜닝을 해서 결과적으로 출력되는 것이 2에 해당하는, 즉 이 두 번째 인덱스가 가장 높게끔 학습을 꾸준하게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L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제일 높죠. H를 라는 걸 뜻하고 L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 그러니까 여기가 제일 높죠. 이 부분은 좀 비교적 잘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5, 이거 같은 경우에도 비교적 잘 맞춘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계속 이렇게 학습을 해가면서 정답 인덱스가 가장 높은 값을 가지도록
학습을 해나가는 구조입니다. RNN을 보시면 제가 직전에 이 기본 동작을 설명하는 이 부분을 계산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 봤습니다. 계산 그래프는 그 CS231 강좌의 카파시 선생님께서 설명하신 부분들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백프로파게이션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보시고 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부분의 수식을 그래프로 쭉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보는 법은 쉽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t 시점의 인풋을 그러니까 WXH를 같이 곱해주고 직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와 WHH를 곱해주고 이거를 바이어스 텀과 같이 이 세 개를 더해주고 이거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한 것 여기까지가 HT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HT는 그러니까 T 플러스 1 시점에 H를 만들기 위해서 그 다음 스테이트를 보내주게 되고 현재 시점의 HT는 WHY랑 같이 곱해서 T 시점에 Y를 만들게 됩니다. 여기 이제 바이어스 텀도 같이 더해주는 게 있어서 바이어스 텀을 더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식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 전체 그래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RNN의 백워드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카파시 선생님께서 이제 설명하신 부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백프로파게이션 그 챕터에서 설명이 됐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미분의 연쇄 법칙, 그러니까 즉 체인룰에 의해서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를 로컬 그레디언트가 곱해서 X의 그레디언트 그리고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곱해서 Y의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덧셈 같은 경우에는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를 그대로 흘려보내기 때문에 디스트리뷰터라는 이름이 붙었고요. 곱셈의 경우에는 좀 바뀌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은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그러니까 로컬 그레디언트가 Y가 되고요. Y쪽의 편미분 값은 X이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뒤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스와퍼 이런 이름이 붙기도 하는데 이 부분만 간단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충분히 이 백워드 패스를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RNN 구조에서 출력되는 거는 YT, 그러니까 T 시점의 Y 값이 맨 마지막에 출력이 되게 되는데 이 DYT라는 말은 이 말과 똑같습니다. 파셜 YT, 파셜 N. 그러니까 YT가 로스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이 그레디언트가 되는데요. 이 그레디언트가 처음에 여기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곱셈 연산에서는 이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가 그대로 분배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파셜 by분의 파셜 l은 dyt가 되게 되는 것이죠. dyt는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부분을 그냥 편의상 그 dyt라고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이 곱셈 연산 기준으로 보면 흘러들어온 그 그레디언트가 이 곱셈 연산을 만나서 DHT는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자신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이 곱셈 연산에서는 뒤바뀐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리고 DWHY는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자신의 로컬 그레디언트
곱해서 이 부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이퍼볼릭 탄젠트 연산의 백프로파게이션을 또 수행을 해야겠죠. 뭐 고등학교 수학 이거는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증명하는 내용은 그러니까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찾아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미분값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미분이 비교적 쉽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비선형성을 확보를 하면서도 미분이 쉽기 때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쨌든 그거는 뭐 딴 얘기고 어쨌든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미분값은 이 부분이기 때문에 보시면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로컬 그레디언트 네, 이렇게 곱하면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씌워지기 전에 히든 스테이트를 H로우라고 저는 편의상 적었는데 이 H로우의 그레디언트는 DH로우가 되고 이 부분은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 곱하기 자신의 로컬 그레디언트 이 값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덧셈 연산의 백프로파게이션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DH로우가 덧셈 연산에서는 그대로 분배가 되니까 DH로우가 이대로 되고요. 그러면은 DBH는 DH로우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또다시 곱셈 연산을 만나서 아까 똑같이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로컬 그레디언트,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로컬 그레디언트,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로컬 그레디언트,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로컬 그레디언트 각각 이렇게 곱해서 xt, x, wxh, ht-1, whh의 그레디언트를 각각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화살표 방향을 있는 왼쪽에 있는 부분을 이 장표에 다시 따로 적은 겁니다. 특이한 게 있죠? 보시면 여기에 히든 스테이트는 직전 단계에서 그 구해진 히든 스테이트를 그대로 받아서 계속 포워드 패스로 계속 계산해 가면서 업데이트 되는 구조고 이렇게 구해진 HT는 Y를 만드는 데도 쓰이지만 HT 플러스 1을 만들기 위해서 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당장 떠오르시는 생각은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DHT-1이 지금 구해진 게 이건데 이 그레디언트도 백프로파게이션 때 이렇게 다시 가게 돼서 그레디언트가 합쳐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표현한 건데요. 아까 DHT-1을 여기서 구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DHT-1도 그러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고 여기서도 DYT-1 해가지고 이렇게 그레디언트가 흘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레디언트는 이 부분의 그레디언트는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온 이 부분 그리고 DHT-1으로 흘러 들어온 이 부분 별표 부분이라고 표시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레디언트를 더해서 또다시 백프로파게이션이 돼야 정확한 그레디언트를 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H 같은 경우에 그레디언트가 여기서도 흘러오고 여기서도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로써 RNN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엔 LSTM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LSTM은 이 베니싱 그레디언트 프로블럼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 고안된 RNN 구조인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학습이 비교적 잘 되어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그 정보들 사이의 거리가 엄청 길 경우에는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가는 게 이렇게 너무 멀어지기 때문에 그레디언트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전파를 해서 백 프로파게이션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제대로 전파가 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학습이 잘 안 되는 문제가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STM 같은 경우에는 기존 히든 스테이트에 셀 스테이트를 이렇게 셀 스테이트를 추가를 해서 이 문제를 좀 극복해 보고자 했다고 하는데요. 조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LSTM은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아까 설명드린 RNN 구조이고요. 이 부분은 웹 RNN이랑 LSTM을 가장 시각화해서 잘 보여준 이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이 링크로 한번 가보시면 원문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네, 어쨌든 그림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RNN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간단하죠. 저기 X에 그리고 직전의 히든 스테이트를 쫙 보내가지고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씌워서 T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업데이트하고 그 히든 스테이트는 뭐 또다시 YT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이 히든 스테이트 새로 T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는 또다시 A 이런 식으로 X랑 다음 시점에 X랑 만나가지고 다시 T 플러스 1 시점에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고 또다시 이거를 앞으로 보내고 뭐 이런 식의 구조를 갖게 되는데 이걸 보시면 LSTM을 보시면 LSTM 보고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그냥 일단 다음 장표에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시점에 HT를 만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 게 T-1 시점 직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인데 이거를 만나서 시그모이드라는 뜻입니다. 시그모이드는 0에서 1 사이를 출력하는 함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곱해진다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수도꼭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 일종의 수도꼭지인데 그 직전 히든 스테이트에서 들어오는 이 정보를 얼마나 기억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값이 만약에 0이면 직전 정보는 완전히 무시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1이라면 온전히 기억하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이 덧셈 연산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 해가지고 조금 복잡하게 돼 있는 연산 과정을 해가지고 더해지는 건데 이 부분은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많이 반영할지를 반영해주는 게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어쨌든 보시면 이게 일종의 정보가 서로 새로 더해지고 이전 정보가 잊혀지고 이런 부분들을 수행하는 하나의 이게 그 셀 스테이트가 되는데요. 이 셀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히든 스테이트는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막 연산이 되게 되는데, 이 셀 스테이트의 업데이트 과정은 딱 한 번 곱해지고 딱 한 번 더해지고 그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를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전파를 한다고 해도 한 번, 두 번 만에 바로 일로 오고, 여기도 한 번, 두 번 만에 또 바로 전파되고, 그래서 한 번, 두 번 만에 또 바로 전파되고. 그러니까 가벼운 선형 연산만 조금씩 덧셈, 곱셈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레디언트가 비교적 빠르게 이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파시도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그레디언트의 일종의 하이웨이, 익스프레스웨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좀 빠르고 간편하게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한다는 역할입니다. 그러면은 각 게이트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보시면 이전 정보를 얼마나 기억할지 잊을지를 이제 보는 게이트. 이게 포겟 게이트고요. 현 시점의 X와 직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을 해서 시그모이드를 취해준 겁니다. 그러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그모이드는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에 0을 만약에 이 시그모이드 함수값이 0이라면 이전 정보를 완전히 잊는 게 되겠죠. 1이라면 온전히 기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0.2다. 그러면 이전 정보를 좀 많이 잊게 하는 거고요. 0.8이다. 그러면은 이전 정보를 엄청 많이 보존하는 거겠죠. 인풋 게이트를 살펴보겠습니다. 인풋 게이트는 t 시점의 x와 직전 시점의 히든 스테이트를 반영해서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하이퍼볼릭 탄젠트와 시그모이드 두 번을 두 번을 적용해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보시면 LSTM 네트워크 모델은 이거 두 개 다 쓰게 돼 있는데, 이걸 수학적으로 왜 이렇게 비선형 함수를 두 번 적용을 해서 만드는 거는 저도 아직 납득할 만한 결론에는 도달하지는 못했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추정해서 설명을 좀 해보자면,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그 값이 -1에서 1 사이고 0에서 1 사이인데, 이거는 어떤 방향을 나타낸다면 결과값이, 이거는 강도 정도의 의미가 아닌가 좀 추정하고 있고요. 더 나은 해석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랑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새로운 정보가 이제 더해지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곱해서 더해지게 되는데, 이건 어쨌든 어떤 새로운 정보의 입력, 이 역할을 하는 게이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전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를 담당하는 게이트라면, 인풋 게이트는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많이 입력할지, 얼마나 많이 반영할지, 이 역할을 담당하는 게이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셀 스테이트랑 히든 스테이트를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 이거는 이제 쭉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노테이션이 좀 다른데, 이 부분은 카파시의 강의 CS231 강의의 노테이션에 맞춰주려고 제가 GT라고 적은 건데, 이것은 정확히 같은 개념입니다. 보시면 셀 스테이트는 이끼 게이트, 포겟 게이트에서 나온 값에 직전 시점의 셀 스테이트 정보를 받아서 곱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인풋 게이트 결과값이죠. 그래서 전 정보를 얼마나 잊을지를 결정해서 반영하고, 새로운 정보를 얼마나 넣을지를 결정해서 반영하고, 그 두 개를 더해준 것이 t 시점의 셀 스테이트입니다. 그럼 히든 스테이트는 또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 지금 이번에 만든
t 시점에 현재 시점의 셀 스테이트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적용한 후 이 OT도 똑같이 현 시점의 x와 직전 시점의 h, 그러니까 히든 스테이트를 시그모이드를 취해준 것이 OT인데요. 여기에 그러니까 시그모이드나 하이퍼볼릭 탄젠트가 엄청 많이 쓰이죠. 어쨌든 네. 이거를 정해서 이 두 개를 곱한 다음에 t 시점의 h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또 뒤로 보내고 이렇게 꺼내서 이걸로 yt를 만들고 뭐 이런 식의 연산을 하게 되는 것이죠. 되게 복잡하죠? 이번엔 포워드 패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포워드 패스도 이제 계산 그래프를 이렇게 쭉 만들어 본 건데요. 자세히 보시면 쭉 보시면은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보를 만들어서 곱하고 바이어스 더해줘서 HT를 만들고 이거를 또 뭐 각각 뭐씩 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쭉쭉 가는 건데 그 기본 RNN 셀과 조금 비교해서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각각의 FI, GO 뭐 이 부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큰 H, T 시점의 H 히든 스테이트인데요. 이건 크게 보면 매트릭스인데 기본 RNN 셀에서는 이게 행렬이 크기가 히든 스테이트의 차원수 곱하기 히든 스테이트의 차원수 H 곱하기 H인 정방 행렬의 형태인데 LSTM 아까 이 셀 스테이트 설명드릴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 시점의 X와 직전 시점의 H를 결합해서 만든 게 그 HT인데 이게 각각 4번 만들죠. 4개. 그래서 이 HT는 사실 차원수가 4H 곱하기 4H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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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이렇게 해서 그러면 네. 이렇게 해서 4부분을 나눠 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시면 첫 번째 부분에 시그모이드를 취하고 두 번째 부분에 시그모이드, 세 번째 부분에 시그모이드, 네 번째 부분에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각각 적용해서 만들어낸 행렬이 I, F, O, G 각각 이렇게 되게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것이고요. 어쨌든 이제부터는 백워드 패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포워드 패스고요. 이제 백워드 패스를 이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따라가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니까 한번 해보시죠. 네, 어쨌든 파셜 yt분의 파셜 l을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그 이 yt의 그레디언트를 의미하게 되는 거고요. 더스템에서는 그대로 분배가 됩니다. 이렇게. 네. 곱셈에서는 이게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에 자신의 로컬 그레디언트. 그러니까 자신의 얘 입장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얘죠. 이렇게 온 겁니다. 그리고 이 HT의 그레디언트는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자신의 로컬 그레디언트. 그러면은 얘가 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은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 또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로컬 그레디언트. 하이퍼볼릭 탄젠트는 이 뒷장에 설명돼 있긴 한데 하이퍼볼릭 탄젠트의 함수 미분 아까와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로 1-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거를 보십시오. 이게 흘러들어온 로컬 그레디언트지 않습니까?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지 않습니까? 얘 입장에서는 이 그레디언트가 여기로 오고, 이 하이퍼볼릭 탄젠트 입장에서의 로컬 그레디언트는 이거기 때문에 두 개를 곱하면 DC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구하죠. 덧셈에선 그대로 분배, 곱셈에선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 그리고 로컬 그레디언트,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 로컬 그레디언트,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보시면 각각 그냥 간단하게 표시를 한 게 이건데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기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그모이드, 하이퍼볼릭 탄젠트를 각각 조명한 게 I, F, O, G이기 때문에 보시면 F는 시그모이드, I는 시그모이드, G는 하이퍼볼릭 탄젠트, O는 시그모이드,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 자신의 로컬 그레디언트를 각각 또 곱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아까 보시면 라지 HT를 각각 4등분해서 만든 게 FIGO, 뭐 FIOT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구하는 거를 첫 번째 넣고, 두 번째 넣고, 또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또 그냥 다 합쳐버리면 HT, 그러니까 큰 HT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또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뭐 이제부터는 또 똑같은데요. 덧셈 연산에서는 HT 이렇게 그대로 분배가 되고요. 곱셈에서는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로컬 그레디언트, 흘러들어온 그레디언트의 로컬 그레디언트, 이렇게 해서 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LSTM도 RNN과 마찬가지로 그때 이렇게 그레디언트를 또 합쳐지는 과정이 있는데, 보시면 LSTM은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가 그 다음 시점에 셀 스테이트와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기 위해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보내지게 되는데, 그레디언트를 만들 때, 그러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할 때는 여기서 DCT를 구했죠. 그리고 여기서 DHT-1을 구했죠. 이것들이 여기서 흘러 들어오는 그레디언트의 이게 DHT- 죄송합니다. 이것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서 흘러 들어온 것이 여길로,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들이 여길로, 어쨌든 그레디언트를 합쳐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카파씨가 만들어 놓은 코드에서 그 코드는 사실은 RNN 셀만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를 로스 펑션만 고쳐서 LSTM도 구현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조금 고쳐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지금까지 설명한 걸 그대로 코드로 구현한 것일 뿐이고요. 보시면 네, 이 부분은 뭐 지난번 아까 설명드렸던 포워드 패스를 그대로 코드로 바꿔놓은 것일 뿐입니다. 뭐 IFOG 뭐 그다음에 셀 스테이트, 히든 스테이트, 그 다음에 Y 값, 그 다음에 뭐 소프트맥스 확률 값들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네,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 백워드 패스입니다. 백워드 패스도 사실은 뭐 이 부분부터는 뭐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것과 완전히 똑같은 내용들이고요. 보시면 H도 뭐 다음번에 업데이트하는 거, 뭐 이거를 그냥 코드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랑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게 이 부분인데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보시면 사실 소프트맥스를 그 크로스 엔트로피로 같이 계산해서 로스를 구한 다음에 백프로파게이션을 하는 건데 그 소프트맥스 함수와 크로스 엔트로피 에러 계산 그래프를 그리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3개 클래스를 예측하는 거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일단 이런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게 소프트맥스고요. 그럼 소프트맥스를 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온 값들이 소프트맥스 계층을 지나면 뭐 확률값으로 바뀌죠. 뭐 그거를 일단 뭐 편의상 저는 지금 PS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냈는데 P1, P2, P3 당연히 이 세 개를 더하면 소프트맥스 확률값이기 때문에 다 1이겠죠. 그래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구합니다. 뭐 크로스 엔트로피는 뭐 정답에 해당하는 인덱스의 그 부분만 뭐 계산해서 이제 만드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면은 이 계층을 통과하면 싹 다 없어지고 로스만 남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포워드 패스가 될 겁니다. 계산 그래프. 네. 그런데 이거를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을 수행한다고 하면 뭐 되게 이것도 뭐 증명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는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백프로파게이션은 1이죠. 왜냐면은 파셜 L분의 파셜 L은 1이니까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해가지고 그레디언트를 이제 구한다고 하면은 쫙쫙쫙쫙쫙 구해서 나가지게 되면 이 부분에 해당하는 각각의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그레디언트 값은 정확하게 이런 식으로 된답니다. A1의 그레디언트는 1 빼기 T1 이거는 이제 원하드 인코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A1이 정답이다. 그럼 이게 1이 T1이 1이고요. A1이 정답이 아니면 0.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정답이 A2다. 그러면은 여기에 그레디언트 값은 y2 빼기 이제 이 y2는 사실은 제가 잘못 적었는데 p가 됩니다. p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이 p2 이 소프트맥스 확률값 빼기 1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소프트맥스 확률값을 카피해가지고 dy로 만들어 놓고 그 중에 정답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빼기 1을 해준 것이 이 소프트맥스 with loss의 백프로파게이션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되는 것이죠. 이거에서 출발해서 쭉 백프로파게이션 연산을 백워드 패스로 쭉 계산한 것들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이 부분만 설명이 안 돼 있고 나머지는 설명이 된 부분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밑에 부분들은 한 줄 한 줄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저도 이 부분을 막 인터넷에 떠 있는 여러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백프로파게이션을 코드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혹시 오류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오류가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거 공부하면서 만든 거라서. 네. 어쨌든 제가 근데 이걸로 학습도 시켜보고 했을 경우에는 뭐 특별히 문제없이 동작을 하는 것 같아서 아직까지 오류를 못 찾았는데, 네, 혹시 만약에 오류를 발견하신 분들에게는 제가 아주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이제 개요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RNN과 LSTM 설명을 간단히 드렸고, 이걸 가지고 한번 실험을 좀 해봤어요. 이제 코드까지 만들었는데 좀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국문과 출신이라 한번 무정을 가지고 좀 학습을 좀 시켜보자. 글자 단위, 말 그대로 글자 단위로 한번 학습을 시켜본 거고요. 근데 이 데이터의 특징이 그러니까 개화기 시절 작품이라 한자가 좀 많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화체 문장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보면은 이 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와 있고 해서 그 읽히는 작품, 교과서에 나오는 작품이라 그런지 인터넷에서 제가 구한 텍스트는 이렇게 괄호 안에 이제 주석들이 좀 많이 껴 있더라고요. 이게 있고 인풋과 당연히 타겟은 글자 단위 원하는 인코딩이고요. 이를테면 첫 번째 시점의 인풋은 이거고 첫 번째 시점의 정답은 식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그 다음 과정 t 플러스 1 시점에서는 식이 인풋, 은이 타겟. 그러면 그 다음에 은이 인풋, 쉼표가 타겟. 뭐 이런 식으로 쭉.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천천히 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쭉쭉쭉. 네. 이렇게 되고 파라미터는 히든 사이즈는 뭐 이렇게 뒀고요. 학습률은 0.1. 뭐 이것보다 좀 작게 줘도 되는데 학습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0.1로 한번 더 봤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고요. 사실 보시면 반복 횟수가 엄청 많아도 사실 뭐 그게 네, 어쨌든 뭐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네, 처음에 빵 번째 이거는 랜덤이기 때문에 정말 뭔 말인지 못 알아먹겠죠. 근데 처음에 반복해서 1300번을 넘어가게 되면 이 영체가 사실 그 무정의 여주인공 이름인데요. 어쨌든 등장인물 이름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도 영체라는 게 나오고 이렇게 보면 띄어쓰기도 조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900 되면은 형식 주인공 이름이 나오죠. 그리고 줄도 바꿔 쓰네요. 그리고 뭐 이때 보면 이렇게 따옴표 안에 이것도 적절히 쓰고 여기 보시면 괄호에 한자를 쓴다. 물론 내용은 뭐 전혀 무의미한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대화체를 구현을 하기도 하네요. 물론 보시면 학습 반복 횟수가 꽤 많아도 무슨 말인지 여전히 모르긴 하겠는데 거의 아무 말에 가깝죠. 근데 어쨌든 뭐 띄어쓰기라든지 이렇게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든지 뭐 쉼표를 산다는 사실 높아도 놀라며 뭐 이런 거 사실 뭐 의미를 해석하는데 조금 완벽한 의미는 아니지만 어쨌든 글자 단위로 학습시켰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어느 정도 이 캐릭터 레벨에서는 어느 정도 가능성을 확인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LSTM이 좀 어느 정도 이런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어느 정도 좀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 사실 넌파이로 짠 거라 굉장히 오래 걸렸고요. 한 이틀 정도, 2일 정도 걸렸습니다. 네, 어쨌든 시퀀셜한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LSTM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카파시라고 좋아하는데 어쨌든 카파시가 CS231 강좌에서 좀 설명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그 히든 스테이트 이게 X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렇게 일정 스레시홀드를 줘서 얼마나 활성화되는지를 찾아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히든 스테이트 안에 이제 차원수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매트릭스인데 그 하나의 이게 셀들 그러니까 셀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요소들이 얼마나 반응하는지 스레시홀드를 정해서 좀 이 셀들의 상태를 좀 확인을 시각화를 해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그러니까 이 논문이 이제 관련된 내용에 설명이 되는 부분들인데요. 그 셀들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이렇게 쿼트로 따져 있는 부분들을 디텍션하는 셀들이 있고 그리고 이게 보면 줄바꿈을 해야 되는 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바꿈을 하는데 해야 되는 라인 랭스를 트래킹하는 셀들도 있고 뭐 여러 어쨌든 그 셀들이 말하자면 네, 뭐 정말 세포들처럼 뇌의 특정 세포가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것처럼 어떤 기능을 좀 담당하는 게 좀 분화가 그러니까 학습이 잘 되면 이런 게 분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설명을 들으면서 와 되게 놀랍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 그 LSTM이든 RNA든 그 학습이 잘 되면 그 히든 스테이트의 각 셀들이 어느 정도 일정 정도 역할을 하고 그 기능이 분화가 생긴다. 이 정도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카파 씨가 CS231에서도 근데 강좌에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대부분의 셀들은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좀 어렵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두 번째 튜토리얼인 이미지 캡셔닝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이거는 뭐 CNN의 일종의 VGGNet을 이용해서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을 이미지로 쫙 해가지고 어쨌든 소프트맥스가 있는데 그 소프트맥스 하기 직전에 풀 커넥티드 레이어의 결과물들을 이게 이제 이거는 RNN 구조인데요. 이거에 첫 번째 히든 스테이트로 빼온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쨌든 네 그렇죠. 이를테면 CNN이 이렇게 필터가 돌면서 어쨌든 그 이미지의 피처를 그러니까 특징들을 요약한 정보를 이렇게 보내오고 거기에 그 예를 들어서 뭐 밀짚 모자를 쓰고 있는 남성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진 설명이 뭐 밀짚 그다음 모자 그다음 뭐 쓰고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단어 단위로 이렇게 인풋을 넣게 되는데 그럼 처음에 스타트라는 그냥 이거는 그냥 뭐랄까요 그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냥 시작한다 뭐 이런 느낌 사진 설명 시작합니다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테이트로 보내고 스테이트가 보면 어떤 단어를 예측을 하겠죠. 그게 밀집이라는 스트로우가 되면 정답에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맞춘 거를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맞춘 거를 다시 여기로 넣고 그러면 그 다음 다시 인풋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y1이 나오면 또다시 이게 x1, x0 그러면 x2가 되겠죠. 그러면 x2를 가지고 또다시 h2를 만들고 y2를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다시 또 이쪽에 넣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습은 이게 정답은 뭘까요? 그러면은 정답은 이미 설명이 달려있는 이만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랑 실제 스트로랑 정답이랑 맞춰보는 거죠. 정답. 그러니까 이게 정답, 예를 들어 정답, 0번째 정답, 첫 번째 정답, 정답 2,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정답 2랑 Y2랑 비교해가지고 소프트맥스 확률을 구해가지고 뭐 쭉쭉쭉 다시 아까 백 프로파게이션 했던 것처럼 막 프로파
백워드 패스로 막 계산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거는 WHY죠. 이거는 WXY고 그래서 막 이런 파라미터들을 막 업데이트하면서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카파시 강의의 정확히 보시면 그 튜토리얼 코드들이 있는데요. 그 코드들을 이제 막 그 숙제 홈워크로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그 홈워크 숙제 그 빈칸을 채우듯이 코드를 완성을 하면은 이제 실험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코드 그거를 완성을 해가지고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거의 한 3분인가? 되게 짧은 시간 내에 학습이 쫙 이루어지더라고요. 이게 토이 데이터셋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어찌됐든 이 보시면 정답과 예측 결과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거의 일치하죠. 굉장히 잘 맞춘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진을 주면 사진 설명을 네, 이런 사진 설명을 뽑아낼 수 있는 구조인 것이죠. 어쨌든 네, 지금까지 어쨌든 RNN과 LSTM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포워드 패스와 백워드 패스를 되게 복잡하게 설명을 제가 설명을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사실 언제 한번 시간 내셔서 쭉 살펴보시면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뭐 포워드 패스니 백워드 패스니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체인 룰이나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개념만 확실히 한번 잡히시면 뭐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고 제가 아까 중간에 코드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 코드도 한 줄 한 줄 보시면 뭐 그렇게 네,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도 거의 또 필요가 없고 그냥 거의 공식처럼 쭉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만약에 이해가 좀 덜 되시면 제가 그 홍보입니다. 네. 여기 블로그에 이 설명된 내용을 전부 다 저희 텍스트로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포스팅을 보시면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네. 혹시 만약에 틀린 점이나 지적해 주실 부분이나 혹은 뭐 질문이 있으시면 여기에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부족한데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